안녕하세요. 장사를 하며 남편과 아들과 꿈같은 행복을 누리고 지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인생에 굴곡이 좀 있고 가진 사연이 참 많아요. 재밌게 풀어가며 써볼 테니 꼭 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이 어슴푸레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시작은 고아원이었어요. 이전의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아 부모님이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다가 고아원에 오는지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처음엔 작은 고아원에서 지냈는데 인원이 적어서 폐쇄가 되면서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 다른 지역의 고아원으로 옮겨졌답니다. 저는 규모가 있는 고아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은 왕따도 있고 괴롭힘도 있는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고아원에도 부조리와 얼차려 같은 게 있었어요. 어른들 눈을 피해서 언니 오빠들이 벌을 자주 주곤 했답니다. 저는 그것을 성장하는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뭐라 하면 들으면 되고 혼을 내면 맞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그중 저보다 1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동생들을 챙겨주며 얼차려 받을 때 언니 오빠들한테 유일하게 대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빠가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위로하고 보듬어줬는데 특히 저에게 많이 손을 내밀어줬답니다. 저는 그 오빠를 짝사랑했고 이 다음에 크면 결혼하자는 말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생들을 위하고 챙겨주던 착한 오빠가 입양 결정이 났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니 눈독 들이는 부부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중 가장 적극적으로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오빠를 데려가게 됐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니 붙잡을 순 없었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훗날 꼭 만나자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승민 오빠 잘 가. 양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아. 현선아, 누가 괴롭히면 바로 편지 보내. 오빠가 달려와서 막아줄 테니까. 응, 오빠가 꼭 와서 막아줘? 편지하면 답장 꼭 보내고. 그래, 자주 놀러 올 테니까 그만 울어. 진짜지? 약속했다. 꼭 지켜야 해. 현선이가 매일 보고 싶을 텐데 어떻게 안 오겠어. 아무튼 오빠 없어도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 그리고 양부모님이 원장님한테 말했어. 형들이랑 누나들이 괴롭힌다고. 어른들이 나서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만 겁먹고 지내도 될 거야. 그만 가봐야겠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들고 놀러 올게. 안녕. 오빠는 저희 동생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입양됐습니다. 원장님은 고아원의 부조리와 괴롭힘을 직접 귀로 듣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면 가만 안 두겠다고 엄포했어요. 이후로 얼차려 같은 건 거의 받지 않고 무사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주 놀러 오겠다는 승민 오빠는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고아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독립할 19살이 되어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을 구하고 일자리로 식당에 자리를 얻었답니다. 한밭쯤에서 일하다가 시장 내 국밥집으로 옮겼고 수년 뒤에는 김밥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일을 해서 그런지 시간은 정말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눈 떠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29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도 남자친구도 없이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며 미련하게 일만 하면서 지낸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식당에 오는 가족 손님들을 보면 저도 그렇게 예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바쁘게 김밥을 싸면서 하루 종일 손님을 받던 중 한 남자가 김밥을 먹으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어디서 꼭 본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 남자는 실실 웃기도 하면서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서 손님한테 다가가 따지듯 물었답니다. 저기요 손님, 왜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 김밥 다 드셨으면 그만 자리를 비워주세요. 이 김밥집은 손님을 내쫓기도 하는 거니? 왜 반말이세요? 그리고 내쫓는 게 아니라 다 드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다 먹었구나. 김밥 얼마니 현선아?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누구세요? 아직도 못 알아보네. 하긴 세월이 오래되긴 했다. 나 승민 오빠야. 고아원에서 함께 지내던 승민 오빠라고. 승민 오빠? 헉, 진짜 오빠야? 그래도 날 까먹진 않은 모양이네. 오빠 이게 얼마만이야? 거의 23년? 아니 더 됐나? 미안하다. 오빠가 입양되고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어. 사정이 있어서. 저는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 어릴 적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투덜거리며 말했답니다. 오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편지도 100통 넘게 보냈는데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잖아. 이 나쁜 오빠야. 미안해. 오빠가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났었어. 편지는 나중에 봤는데 너무 늦어서 답장을 못했어. 아니다. 뭐 이건 다 핑계겠네. 오빠가 잘못했다, 현선아.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 거야? 겉모습 보니 아주 성공한 사람 같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 부모님 덕분에 잘 먹고 살았지. 잘 살았다고 하니까 삐친 마음이 풀리네. 그럼 됐어.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그거로 됐어. 현선아, 오빠 회사가 이 근처야. 사실 이 김밥집에 몇 번 왔었는데 나도 너를 보고 긴가민가 했어.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내 사랑하는 동생 현선이라는 걸. 알아봐줘서 고맙네. 난 오빠를 알아보지 못했어. 전혀 딴 사람이 되었으니 알아볼 수가 있나. 아무튼 반가워. 아, 김밥값은 내 돈으로 낼게. 자주 들러. 우리 현선이가 오빠 밥 다 사주는 거야? 진짜 고맙네.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승민 오빠는 회사 점심시간에 나온 거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 아쉬움을 뒤로하고 김밥을 계속 싸며 장사를 했죠. 며칠 뒤 승민 오빠는 다시 김밥집에 들렀고 제 근무 시간을 물어봤어요. 현선아, 몇 시에 끝나? 그리고 언제 쉬는 날이야? 저녁 장사 끝나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끝나. 쉬는 날은 매주 월요일이고. 그래? 그럼 월요일에 우리 밖에서 볼까? 할 말도 많고 네 얼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내 얼굴에 금이라도 발려있나? 그래, 뭐 월요일에 밖에서 마시는 거 사줘. 그래서 쉬는 월요일에 승민 오빠와 밖에서 만났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참치라는 걸 먹었고 놀이공원도 가서 실컷 재밌게 놀았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놀이공원을 처음 가본 거였더라고요. 이제까지 단순하고 미련하게 살았으니 그럴만도 했죠.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다음 주에도 오빠를 만나서 놀고 다다음 주에도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수다스럽게 떠든 건 승민 오빠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민 오빠는 저를 동생이 아닌 여자로 보고 있더군요. 어릴 적에는 동생으로 예뻐했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제가 여자로 보여서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선아, 우리 아무래도 운명인가 봐. 어릴 때 만나 지내다가 헤어진 후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건 아마 하늘이 우리를 이어주려는 것일 거야. 난 네가 좋다. 동생이 아닌 여자로 말이야. 오빠, 말이 되는 소리래. 난 김밥집 종업원이고 오빠는 나중에 회사 사장이 될 사람이야. 우린 어울리지 않아. 오빠 부모님도 우리가 만나는 걸 안 좋아하실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좋으면 만나는 거지. 현선이 넌 오빠가 싫어? 그건 아니지만. 그럼 됐어. 우리 연애해보자. 오빠가 이번엔 고아원에서 나갔을 때처럼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조금 혼란스럽긴 했지만 저 역시 승민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마음이 그대로인지 오빠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렸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자 하고 판단해서 오빠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1년 동안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했어요. 김밥집에서 퇴근하면 항상 오빠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늦은 새벽에 작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사랑은 켜켜이 쌓이는 눈처럼 높이 쌓였고 둘 다 서로가 없으면 못 살 만큼 절실하고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오빠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났던 멋진 오빠한테 청혼받다니 정말 꿈같은 순간이었답니다. 고아인 저는 승민 오빠를 소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오빠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좋은 분들이라 믿고 긴장을 풀고 찾아뵀죠. 그런데 허락받을 거라는 저희 생각은 완전히 궤적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 김밥집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말을 듣고 혀를 차고 한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제 몸은 굳어버렸고 입은 꿀을 발라놨는지 열리지 않았답니다. 이윽고 무거운 분위기에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저에게 말했어요. 고아원 동생이었다고? 지금은 쪽방에서 살면서 김밥집을 한다고? 그 쪽방은 아니고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전세를 마련해서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아무튼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학력도 직업도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아들을 입양하고 어떻게 키운 줄 아나? 승민이를 누구보다 귀하게 키웠다고. 그런데 그런 아들을 현선씨같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아가씨랑 결혼시킬 수 없어.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길 바래. 어머님, 저는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아예 아주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될 일이지. 우리 아들은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여자랑 결혼시킬 거야.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잘난 집안의 딸과 말이지. 시모 말을 듣고 기운이 쭉 빠졌어요. 시아버지 역시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봐 현선씨,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 아들과 결혼할 생각을 하나?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급이 다른 현선씨와 내 아들이 결혼하면 시작부터 아마 아주 힘들 거라고. 그러니 분수에 맞는 남자 만나게. 저는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승민 오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부모님께 그러지 말고 저의 좋은 면을 보시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현선이의 배경은 빼고 그 사람만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내면은 얼굴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에 시모가 혀를 차며 대답하셨습니다. 김밥 많은 여자 데리고 와서 훌륭하다고 하는 거냐? 승민아,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 아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 엄마, 그러지 마시고 현선이를 계속 보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닥치고 내보내 당장! 시부모님이 호통을 치자 저는 얼른 일어나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승민 오빠도 저를 따라 나왔죠. 울고 있는 절 붙잡고 포기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현선아, 우리 부모님이 날 입양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셨어. 그래서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어서 저러는 거야. 근데 오빠가 그 마음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오빠, 아니야. 우린 안 될 사이야. 애초에 내가 오빠랑 사귀는 게 말이 안 됐어. 나 지금 주제 파악해서 오빠랑 헤어질 결심했어. 우리 그만하자. 고아원에서 헤어졌던 것처럼 또 헤어지자고. 현선아, 제발 헤어지자고 하지 마. 오빠를 믿어봐. 부탁할게. 저는 속상하고 복잡했지만 이 결혼은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저라도 반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빠를 끊어내려고 김밥집을 그만두고 몰래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 변화가 생겨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이라고 해서 몇 번이고 되묻기도 하고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임신이 확실했어요. 오빠 몰래 도망치듯 이사를 왔는데 임신을 하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승민 오빠가 저를 찾아냈습니다. 현선아,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김밥집 그만두고 다른 동네로 이사 오면 날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오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그게 중요해? 현선아, 난 너랑 절대로 못 헤어져.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난 집을 나올 거야.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널 선택할 거라고. 승민 오빠는 여느 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주제 파악 안 하고 욕심낼래. 오빠랑 결혼할 거야. 내 뱃속의 아이를 위해. 오빠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현선아, 방금 뭐라고 했어? 임신했다고? 응, 며칠 전에 병원 가서 확인했어. 나 아이를 가졌어. 옳거니, 그럼 더 잘 됐네. 우리가 애까지 가졌는데 반대할 리가 없잖아. 현선아,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겠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식 올리자. 정말 허락해 주실까? 당연하지. 이제 당신들의 손주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 현선아, 이제 우리 앞에 장애물은 하나도 없어. 그이의 말을 믿고 시부모님께 허락을 받을 생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승민 오빠가 기쁜 미소를 지으며 제 임신 소식을 전하며 허락을 구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잡으려고 애를 가졌니? 너도 참 대단하다. 아가씨, 그렇게까지 해서 내 아들이랑 결혼이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떡하지? 우린 눈 하나 깜짝 안 해. 네 뱃속의 아이의 미래보다 내 아들의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이가 놀라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명이 생겼는데 그냥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제 핏줄이 생겼단 말이에요. 핏줄 같은 소리 하네. 네가 사고친 걸 가지고 잘한 짓이라고 포장하지 마라. 니들은 철없이 애를 가졌을 뿐이야. 혼자 낳아서 기르든 병원 가서 수술을 하든 저 여자애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넌 내 말대로 저 아가씨랑 헤어져.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절 키워주신 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제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버리라는 겁니까? 전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승민아, 너 지금 동정심 때문에 이러는 거야. 실은 저 여자애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불쌍해서 가여워서 네가 이러는 거라고. 뱃속의 아이도 불쌍해서 네가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은 거라니까.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다. 내 할 말은 무조건 반대니까 헤어져라. 이번에도 말 안 들으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시부모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헤어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고 승민 오빠와 헤어져서 혼자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알아보렸는데 승민 오빠가 짐가방을 싸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야. 혼인신고서 가져왔어. 도장 찍자. 오늘부터 현선이 너랑 뱃속의 아이랑 같이 살 거야. 오빠 집에서 나온 거야? 아버님 어머님은 끝까지 우리 반대할 거라잖아. 근데 뭐하러 왔어? 나 모든 걸 내려놓고 왔어.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남은 인생은 현선이 너랑 살 거야. 모든 걸 반납하고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 현선아, 이미 결정했어. 내 마음은 이제 못 들리니까 그만 잔소리하고 내 짐 좀 같이 풀어줘. 그이는 대책 없이 시댁에서 나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를 어쩌나 걱정이 심하게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혼모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답니다.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승민 오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임신한 채로 다른 김밥집에 자리를 얻어 일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공사장 인부로 일했어요. 그이는 몸은 힘들지만 이렇게 살더라도 저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답니다. 한 달 동안 신혼부부로 매우 행복하게 지냈는데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수소문해서 제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며느리로 인정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오빠를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를 원망하고 미워해도 오빠랑 같이 살고 싶습니다. 너 아주 이기적인 애구나. 게다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따로 없네.
우리가 훌륭하게 잘 키워놨더니 너 신분 상승하겠다고 승민이를 꼬드겨? 어머님,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 부부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부부? 설마 니들 다른 사고 쳤니? 승민아, 네가 말해봐라. 어머니, 저희 혼인신고했습니다. 이제 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현선이는 같이 살면서 자식을 낳을 거고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 뺨을 날리더군요. 정신 차려, 이 한심한 놈아! 어디 여자가 없어서 길바닥에 버린 애를 주워와서 혼인신고까지 해? 길바닥에서요? 고아라고 비하하는 건가요? 어머니, 저도 길에 버려진 고아였어요. 우리가 데려다 키웠잖아. 네 놈의 인생을 180도 바꿔줬잖아. 그런데 이런 사단을 내? 너 언제까지 부모한테 이따위로 행동할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전 포기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전 현선이 떠나지 못합니다. 아니,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시아버지가 그이의 뺨을 갈기더군요. 그러더니 멱살을 잡더니 저희 집에서 끌고 나가려고 하셨어요. 이 못난 놈, 한심하다 못해 찌질하구나. 혼인신고했으면 네가 바라는 대로 될 줄 알았냐? 아니, 바로 이혼 신청하면 돼.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고. 아버지, 소용없다고요. 제 마음은 이미 두 분을 떠나고 현선이에게 있다고요. 네가 멍청하게 구는 거 더는 못 봐주니 미국 나가라. 거기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정해준 짝이랑 결혼해. 싫습니다. 제발 그만하고 놓아주세요. 시부는 다시 남편의 뺨을 세게 날리더니 억지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따라 나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흠씬 날렸어요. 야, 정신 차려. 너 같은 애는 우리 아들한테 안 돼.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애를 낳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절대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혼자 알아서 살아. 저는 더는 나서지 못하고 끌려가는 남편을 두고만 보게 됐습니다. 운전기사가 시댁 식구들을 태우고 떠나는 모습을 창가에서 보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전히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태어날 아기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곧 잠이 들었고 아침까지 긴 잠을 잤답니다. 현실 도피를 위해 더 자려고 했는데 집 전화가 끊임없이 울려서 깨고 말았죠. 전화 속 남자가 저에게 무언가를 전하자 헐레벌떡 뛰어나갔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신발 신는 것도 까먹고 맨발로 나갔죠. 한참을 달려 도착한 병원에 시부모님은 팔과 다리에 깁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은 오열하고 있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이는요? 승민 오빠는 어딨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여우 같은 계집애야. 네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내 아들은 어머님, 저 때문인 거 알아요. 오빠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시부모님은 대답하지 못하고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제 남편에 대해 물었더니 밤에 실려와 머리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뇌사 가능성이 있고 기적처럼 깨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죠. 그이는 중환자실에서 기계의 힘으로 숨을 붙여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면회는 절대 안 된다며 기다리라는 말을 했답니다. 슬픔에 잠긴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이가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나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이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뇌사 판정을 받게 됐죠. 의사가 시부모님께 의미 없이 숨을 붙여놓은 것이니 마음의 결정을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병실에 누워있는 그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제발 돌아오라고 사정했어요.
시부모님은 더는 흘릴 눈물이 없자 남편의 존엄사를 결정했습니다. 장기 기증하겠다고 사인하고 남편을 보내기로 했죠. 저는 마지막 호흡기를 떼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아기를 잘 키우겠다고, 절대 우리 아기같이 고아로 만들지 않고 살아나가겠다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시부모님을 만나러 시댁에 갔어요. 두 사람은 저에게 무표정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그 말 하러 왔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네 탓이고 내 탓이고 따져서 뭐 할 건데? 내 아들은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 어머님, 그만 돌아가라. 널 보면 다시 분노가 튀어나올 것 같으니 다시는 우리 부부를 찾아오지 말거라. 저는 소리 없이 조용히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한국 땅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을 가슴에 묻고 멀리 떠나서 살기로 결정했다네요. 그렇게 저는 임신한 채로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남편에게 약속했으니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키우기로 마음먹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김밥집에서 종업원으로 만삭이 될 때까지 쉬엄쉬엄 일했고 곧 아들을 출산하게 됐어요. 남편의 미소를 많이 닮아서 꼭 그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답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 제가 없고 김밥집에서 일했어요. 사장님의 배려로 식당 안쪽에 있는 방에서 자주 쉬어가며 일했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감사하게도 제 등에 업힌 아들에게 환하게 웃어주셔서 힘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도록 매일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 아들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남편이 옆에 있는 기분이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음흉한 손님이 한 명 보였어요. 김밥을 먹으며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손님으로 와서 저를 주시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 손님, 무슨 일로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네? 제가 아주머니를요? 아닌데, 저는 아기 보고 귀여워서 쳐다본 겁니다. 아, 제 등에 업힌 아들을 보신 거군요? 제가 단단히 착각했네요. 이상한 손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혹시 아이 얼굴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예뻐서 그런 거라면 보셔도 되죠? 네, 그럼 그 아드님 얼굴을 한번... 남자 손님은 아들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잘생겼네요. 혹시 애기 아빠 이름이 김승민 씨가 맞습니까?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끼쳤어요. 당신 누구세요? 누가 보내서 온 거죠? 설마 미국으로 떠난 시부모님이? 아니요, 저는 아주머니 시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김승민 씨가 남편분이 맞나요? 네, 맞아요. 아저씨는 누구길래 내 죽은 남편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가 뭐냐고요? 아이고, 제가 괜히 놀라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주머니를 꼭 뵙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수상한 사람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잠시만요. 전화기 내려놓으시고 딱 1분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남자 손님은 두 손을 들며 부탁하더니 김밥집을 나가 갓길에 세워놓은 외제차의 뒷좌석을 열더군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김밥집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김승민 씨 가족이 여기서 일한다는데 아주머니가 아내분이십니까? 아저씨도 누구세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김승민 씨랑 같은 이름의 남자를 여러 번 찾았는데 다들 제가 찾는 김승민 씨의 가족들이 아니었어요. 여하튼 오래 걸려서 왔으니 확실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네, 맞아요. 내 남편이 김승민 맞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죠? 이 아저씨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흥분하지 마시고 대답 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아, 그래요. 내 남편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로 있다가 존엄사로 세상 떠났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아, 그럼 제가 찾던 김승민 씨의 가족이 맞는 것 같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김승민이라는 이름의 남자들을 찾아다녔다고요? 그리고 제 남편이 당신이 찾던 남자가 맞다고요? 이게 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제 말에 그 남자는 갑자기 정장 자켓을 벗더니 셔츠 단추를 풀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 남자의 따귀를 갈겼습니다. 이 미친 변태놈아! 여기 식당이야! 대낮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왜 옷을 벗는 거냐고! 아, 저기 그게 아니라 저 변태 아니에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런 건데. 닥쳐! 내가 네 몸을 왜 봐? 생판 처음 보는 놈이 왜 와이셔츠에 단추를 풀고 난리야? 내가 쉬운 여자로 보여? 남편 없이 아들 키우는 여자라 쉽게 본 거냐? 너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여줄게. 거기 딱 서 있어라. 그래도 그 남자는 계속 와이셔츠 단추를 성급하게 풀더니 저에게 가슴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바로 제 가슴입니다. 정확하겐 심장이죠. 수술자고? 아저씨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승민 씨 아내분이 저 때문에 많이 놀라신 모양인데 일단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 김승민 씨의 심장을 받아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뇌사인 김승민 씨의 가족들이 장기 기증에 동의를 해주셔서 제가 살게 됐습니다. 네? 그럼 제 남편의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심장병인 저는 가망이 없어 포기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식 가능한 심장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 날짜를 빠르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군의 심장을 이식받고 멀쩡하게 살 수 있게 됐죠. 난 부군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쯤 하늘나라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남자가 붙잡아줘서 겨우 버텼죠. 아이고, 넘어지면 아드님이 다치잖아요. 아, 내 정신 좀 봐. 고마워요. 잠깐 제가 아이를 안아도 될까요? 그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포대기를 풀더니 아들을 자기 가슴에 바짝 안았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네요. 아가야, 여기 심장 소리 들리니? 이게 아빠의 심장이야. 아기 너의 아빠는 여기 있단다. 이봐요. 제 남편의 심장을 받고 살아났다는 아저씨. 그만해요. 그만. 제 남편 이야기하니까 자꾸 떠올라서 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가슴에 잘 묻고 지냈는데 다시 정신을 잃을 것 같다고요. 아, 죄송해요. 난 그저 감사할 분을 찾아다니다가 오게 된 겁니다. 심장을 기증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 걸 제가 억지로 알아냈거든요. 김승민 씨의 이름과 나이만 알고 주소지나 연락처는 없어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그런 수고 덕분에 마침내 승민 씨 아내분과 아들을 만나게 됐네요. 저 부군 덕분에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 남자가 연신 남편의 심장을 받아 새 인생을 살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이가 생각나서 눈앞이 누랬습니다. 죽은 제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한참 동안 일을 못하고 심호흡을 했답니다. 아주머니,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놀라긴 했죠. 처음엔 옷을 벗길래 미친 남자인 줄 알고 놀랬고 두 번째로 내 남편의 심장을 이식받은 분이라고 하니까 죽은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건강하게 된 겁니까? 네, 아주 건강합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할 일이 없대요. 정기적으로 검사만 잘 받아가면서 관리하면 된답니다. 우리 남편의 장기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아저씨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겠죠? 물론이죠. 여러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감사 인사를 못하도 이해하세요. 누가 기증했는지 병원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아무런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 게 법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힘들게 전국을 돌며 찾아다닌 거죠? 제가 시간이 좀 많아서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냥 김승민 씨 가족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꽤 돈이 많은 부자거든요. 부자요? 보답을 하고 싶으시다? 근데 어떡하죠?
제 남편이 당신을 살린 거지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보답을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제 남편이 어디에 안치되었는지 말씀드릴 테니 그리 가서 감사를 전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럼 일단 김승민 씨가 안치된 곳을 알려주시죠. 저는 납골당 위치를 알려주고 남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서 김밥집에서 일하다 말고 조퇴하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사고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다시 절 찾아왔습니다. 현서 씨, 그리고 애기야, 안녕! 제 등에 업힌 아들이 남자에게 손을 흔들더군요. 저기, 그만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제 남편 찾아가서 인사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아니에요. 제가 김승민 씨한테 약속하고 왔습니다. 승민 씨의 가족한테 베풀 수 있는 건 다 베풀면서 살겠다고요. 부군과의 약속을 깨지 말아주세요, 현선 씨.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집부터 해드릴게요. 사실 벌써 현선 씨 집을 마련해 놨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살기 딱 좋은 주택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김밥집도 크게 개업해드릴게요. 듣자 하니 현선 씨는 김밥 장사에 각별한 것 같던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 집과 식당을 마련해 준다고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좀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망가지고 심장에 병이 생긴 거죠. 제가 진짜 억울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심장병 초기에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오늘 내일 하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니까요. 심장병으로 투병 중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참 그쪽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모양이네요. 네, 꽤나 파란만장했고 다사다난했죠. 고아원에서 독립하고 공장에서 죽어라 일하다가 30살쯤에 부품 공장을 작게 차려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거래처를 뚫고 다녔어요. 10년 만에 공장을 10배 크게 만들었고 직원도 100배가 늘어났죠. 큰 부자는 아니고 적당한 부자가 됐습니다. 고아원 출신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제 남편도 고아원에서 입양된 사람이고요. 아이 정말요?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많이 뵌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만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함이 이진태 씨라고 했죠. 미안하지만 그런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우린 고아 출신이긴 하지만 만난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아무튼 현선 씨,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드리는 성의 받아주세요. 저는 거절을 몇 번 했지만 아들을 보고 고민해보니 염치가 좀 없어도 상관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니 감사한 성의를 받기로 했죠. 그래서 얼마 뒤에 으리으리한 집에 이사를 갔고 일하던 김밥집을 관뒀어요. 좋은 자리에 차려진 제 식당을 운영하게 됐죠. 고맙습니다, 진태씨.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제가 계속 갚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는 것 자체가 꿈만 같다니까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니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아무튼 고마워요. 제가 이런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네요. 그런데 나중에 도로 빼앗아가는 건 아니죠? 에이, 저를 물어보시고 그런 말씀을. 명의가 현선 씨니까 절대로 남이 빼앗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김밥집도 고마워요. 목이 좋은 곳이라 손님들이 줄을 서서 김밥을 사가세요. 돈방석에 금방 앉을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잘 됐네요. 그럼 대박나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진태 씨는 거의 매주 제 식당에 와서 식사를 했고 아들과 제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던지 꼭 세상 떠난 남편 같다니까요. 1년 동안 진태 씨 덕에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여전히 진태 씨는 저와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매주 가게에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미국에 나갔던 시부모님이 제 김밥집에 찾아오셨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딸꾹질까지 나오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구나. 김밥집도 차리고. 저기 네 사업자 등록증이지? 네, 어머님. 제가 도움을 받아서 식당을 내게 됐어요. 제주도 좋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 미국 가서 산다고 아들이 잊혀지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멀리 가서 사나 싶더라. 내 아들이 안치된 곳 근처에서 살려고. 그렇게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새 둥지를 들었다. 그런데 너 누구 도움으로 이런 큰 식당을 차렸냐? 김밥집이긴 해도 실내가 넓고 직원도 여럿인 걸 보니 돈이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남자가요. 뭐? 남자? 너 그새 새로운 남자 생긴 거냐? 하! 진짜 기가 막히네. 그런 게 아니라. 야, 됐다. 괜히 변명하지 마라.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데 우리가 뭐하러 간섭하겠냐? 남자를 만나는 건 네 마음이다. 근데 우리 손자는 어딨냐? 네? 우리 손자 말이야. 어머님, 제 아들 보시려고요? 한 번도 아들을 보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유, 그래. 우리가 그랬다.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좀 보고 싶다. 이제 만족하는 대답 들었으니 어서 손자 좀 보여줘봐. 지금 산책하러 나갔어요. 그 남자가 데리러 나갔는데 곧 돌아올 거예요. 아예 살림이라도 차린 건지. 에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아들이랑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하더니 1년 좀 더 지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 넌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분명해. 어머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다른 이유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따가 그분이 오시면. 야야, 그만하고 김밥이나 좀 내와라. 나랑 네 시아버지가 점심 안 먹고 왔다. 네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맛이나 좀 보자.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가족처럼 행동하셨어요. 제가 싼 김밥을 달라고 하시니 일단 정성스럽게 싸서 드렸습니다. 맛있네. 장사가 잘 될 만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입에 맞으세요? 그래, 맞나구나. 우리가 여기 온 건 다른 뜻은 없다. 우리도 너한테 잘한 게 없고 네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이 네 탓이 아니라는 걸 일러주고 싶어서 온 거야. 사실 모든 건 내 탓이다. 아버님, 그렇지 않아요. 시부모님은 제 대답에 다시 말하지 않고 김밥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다녀온 진태씨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진태씨한테 묻더군요. 댁이 쟤랑 살림 차린 남자요? 이게 누구십니까? 두 분 오랜만입니다. 뭐요? 우리를 알아요? 진태씨는 시부모님 맞은편에 앉아서 빙그레 웃더군요. 세림고아원 거기 봉사활동 오시던 부부셨잖아요. 전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세림고아원? 거기 없어진 고아원이잖아요. 당신이 거기 출신이고 우릴 봤다고요? 네, 두 분이 선물도 주시고 그랬는데 제 이름이 이진태거든요. 혹시 기억이... 시부모님은 진태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머, 진태! 그 빡빡머리였던 꼬맹이! 이 코찔찔이 녀석이잖아! 내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그 녀석! 기억하시네요, 아주머니. 제가 어릴 때 아주머니를 엄청 좋아했잖아요. 제가 절 입양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랬었나? 뭐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지만 진태는 기억하지. 여보, 당신도 기억하지? 시아버지 역시 기억이 난다고 끄덕였습니다. 기억나. 내가 이놈 목마 태워주기도 했고 숨바꼭질한다고 침대 밑에 같이 숨기도 했었지. 콜리기 진태가 워낙 시끄러워서 기억 안 날 수가 없지. 아저씨까지 절 기억하시는군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나 좁네요. 두 분이 현선 씨의 시부모님? 그럼 김승민 씨의 부모님이었어요? 남편 이름을 꺼내자 시부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자기들의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진태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전했어요. 죽어라 일해서 성공하고 심장병이 생긴 것, 죽기 직전 심장 이식받고 나서 살아난 것, 저를 찾아다닌 것, 그리고 지금의 집과 식당을 차려준 것까지 세세하게 일러줬죠.
그러자 시부모님은 경탄하며 진태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녀석이 심장병에 걸렸던 거냐?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불쌍한 걸 아프게 하시면 어찌합니까? 아주머니, 이젠 건강합니다. 두 분의 아들인 승민 씨가 절 구해줬어요. 저 말고도 승민 씨가 여러 사람 살렸다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내 며느리를 도와준 거야. 아휴, 참 고맙네. 아주 고마워. 아주머니, 따지고 보면 승민 씨가 돕는 거죠. 제 가슴에 승민 씨의 심장이 있잖아요. 그냥 오늘부터 두 분 아들 할까요? 진태야, 그래주면 우리야 너무 기쁘지. 승민이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 큰 의미도 있고 말이야. 우리가 과거 어리석은 짓을 해서 자식을 잃고 자책감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겨우 버텨서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야. 그러고 보니 우릴 여기로 보내준 것도 우리 아들의 뜻이었나 보다. 진태 씨의 시부모님의 아주 오래된 옛날 추억부터 지금의 인연까지 들으니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남편이 있어서 정말 운명 같은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시부모님은 실컷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쯤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새로 마련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 중요하게 들을 말씀이 있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사실 진태 씨랑 만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절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많이 사랑해줘서 그걸 모두 받기로 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남편이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사실 진태 씨와 사귀고 있어서 시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처음 식당에 왔을 때 말씀드리는 게 어려워서 입을 열지 못했는데 이젠 진태 씨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셨습니다. 우리도 안다. 진태가 너 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그득한데 그걸 몰라보겠냐? 새아가, 둘이 잘 만나봐. 이젠 진태가 우리랑 아들처럼 지낸다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진짜 며느리가 된 거지. 정말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너도 힘들었잖니. 그리고 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 다 우리 부부가 심하게 몰아세우고 끊어내려고 난리를 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살겠지만 넌 그러지 마라. 진태 이놈은 우리가 승민이 이전에 입양하고 싶어 했던 아이야. 그런데 고아원이 폐쇄되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했었지.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여러 사연들이 있네. 아무튼 이제부턴 잘 살아봐라. 더는 널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으니 말이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사과도 해주셨고 저와 진태 씨의 사이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손자를 보고 엄청나게 좋아하셨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가 지 아빠랑 판박이네. 눈, 코, 입이 영락없는 승민이야. 여보, 맞지? 그러게, 우리 승민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 녀석이 하늘에서 아주 뿌듯해하고 있겠어. 시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손자를 안으셨고 잠시 후엔 서럽게 울기 시작하셨어요. 자신들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떠났다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며 울부짖었죠. 저도 따라서 울었고 진태 씨가 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현선아, 승민 씨 대신 내가 가족이 되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앞으로 승민 씨만큼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아들 노릇, 남편 노릇, 그리고 아빠 노릇도 할게. 그렇게 말하더니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청혼 반지를 끼워줬답니다. 저희는 다시 웃으며 분위기를 바꿨죠. 지금 제 남편은 진태 씨예요. 시부모님은 그대로 두 분이신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신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무럭무럭 씩씩하게 잘 자랐어요. 하늘로 떠난 남편이 저희 식구를 이렇게 뭉치게 해줬나 봅니다. 운명의 길을 터줘서 제가 다시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20년의 세월이 흘러 제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 상병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노화로 돌아가셨고 남편과 둘이서 큰 집에서 지내고 있죠. 여전히 저는 김밥집을 운영하고 남편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래된 사연을 적어보니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 줄일게요. 평생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